진지하고 강력하고 친밀하고 선한 것으로 정명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민족의 내면보다는 더 풍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체로서 독일인의 내면은 허약한 채로 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실들이 모두 묶여 하나의 힘찬 매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시적인 행위는 이 내면의 총체적 행위와 자기 현시가 아니라 겉으로 전체인 것처럼 보이려는 한 낱개의 실이 허약한 또는 미숙한 시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인은 하나의 행위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개인으로서도 이 행위 이후에도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있다. 독일인은 그의 사상과 감정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데 이 감정과 사상을 그는 책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 단지 이 책들은 최근에 저 유명한 내면성이 접근하기 힘든 사원에 여전히 앉아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이상의 것을 불러일으키지만 않는다면 다행이다. 내면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외면만이 더 거만하게 스트로고 비굴하게 나태한 외면만이 독일인의 특징으로 남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가. 이 생각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내면성이 위조되고 채색되고 덧칠되어 사원 안에 앉아서 설령 더 추악한 것이 되지는 않았다 해도 여배우가 되었다고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무시무시하다. 예컨대 옆에 서서 조용히 관찰하는 그릴 파르트가 자신의 희곡 연극적 경험에서 가정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감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동시대인들에게 감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오늘날 종처럼 기억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약하게 만든다. 셰익스피어가 우리 근대인들을 모두 망쳤다. 이것은 개별적인, 아마 너무 성급하게 일반적인 것으로 해석된 경다. 그러나 그 정당한 일반화는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개별적인 사례들이 너무 자주 관찰자의 마음에 떠오른다. 다음의 명제는 얼마나 절망적으로 들릴 것일까. 우리 독일인은 추상으로 감각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 때문에 타락했다. 이 명제는 앞으로 도래할 민족 문화에 대한 희망을 그 근원에서 뜯어물어낸다. 왜냐하면 그런 희망은 독일적 감각의 진정성과 직접 드럼에 대한 믿음에서 진정한 내면성에 대한 믿음에서 싹터 나라기 때문이다. 믿음과 희망의 원천이 혼탁해졌다면 내면성이 비약하고 춤추고 파장하고 추상과 계산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서서히 자신을 상실하는 법을 배운다면 아직 무엇을 더 믿고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풍류적 내면성을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는 민족, 기형에 타락한 내면성을 가진 교양인과 접근하기 힘든 내면성을 가진 교양 없는 자로 분열된 민족에 대해서 위대한 생산적 정신이 어떻게 더 이상 견딜 수 있겠는가. 민족적 감각의 통일성이 사라졌다면 또 스스로를 민족의 교양 있는 일부라고 부르면서 국민적 예술 정신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가능하게 민족에 제적되었다는 것을 이 위대한 정신이 알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견딜 것인가. 여기저기서 개인의 판단이나 취향이 더 세련되어지고 더 순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배상이 되진 않는다. 우리는 그가 마치 한 종파에게만 이야기해야 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그가 반드시 자기 민족에게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의 심장은 자기 민족 모두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하지만 한 종파로부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미열을 받는다는 것에 구역질을 느끼기 때문에 그나마 자신의 보물을 차라리 먹고 싶을 것이다. 민족의 본능은 더 이상
이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립다는 듯이 그에게 팔을 펼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저 방해하는 금지 명령, 소위 자기 민족의 교양 안에 세워질 차단기를 향해 자신의 정오심을 돌려서 재판관으로서 적어도 살아있는 자, 삶을 창조하는 자인 자신에게 파멸과 모욕을 의미하는 것에게 적어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창조자와 구원자라는 심적의 쾌감을 내주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며 고독한 지자, 실증난 현자로서 삶을 마친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이다.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성스러운 강요를 인식할 것이다.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 민족의 천성과 영혼 속에 있는 저 높은 통일성을 다시 복원해야 하고 내면과 외면 간의 갈라진 틈은 고난의 망치를 맞고 없어져야 한다고 그는 자신에게 말한다. 그는 어떤 수단을 취해야 하는가? 그에게 깊은 통찰 이외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통찰을 선포하고 널리 확산시키고 두 손 가득히 담아 뿌리면서 그는 욕구 하나를 심기를 희망한다. 이 강한 욕구로부터 언젠가 다시 강한 행위가 생겨날 것이다. 내가 어디서 저 고난, 저 욕구와 저 통찰의 예를 얻어올 것인가에 관해 의심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나의 증언은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추구하고 정치적 통일보다 더 열렬히 추구하는 것은 최고의 의미에서 독일의 통일, 즉 형식과 내용, 내면성과 외면성의 대립을 파괴한 후에 독일적 정신과 삶의 통일이다. 어느 시대가 역사를 포식하면 5가지 측면에서 삶의 적대적이고 위험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역사의 과잉으로 인해 이제까지 언급한 내면과 외면의 대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민족이 약해진다. 또 과잉으로 인해 시대는 자신이 가장 기이한 믿음, 정의를 어떤 다른 시대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다. 역사의 과잉으로 인해 민족의 본능은 손상되었고 개인도 전체에 못지않게 성숙을 방해받는다. 역사의 과잉으로 항상 유해한 믿음, 즉 인류의 연륜에 대한 믿음, 넉둥이며 아류라는 믿음을 심어준다. 과잉으로 인해 시대는 자신에 대한 아이러니라는 위험한 분위기에 빠지고 거기서 더 위험한 견유주의 분위기에 들게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대는 점점 더 교활하고 이기적인 실천으로 부족하고 그로 인해 생명력은 마비되고 결국 파괴된다. 이제 우리는 첫 명제로 돌아가자. 즉, 현대인은 약해진 인격의 고통을 받는다. 전쟁시대의 로마인이 자신들에게 인숙된 대륙을 고려하여 비로맞이게 되었듯이 그가 몰려들어오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을 잃고 신과 관습과 예술의 세계의 신의적인 사역지에서 타락해 갔듯이 역사적 예술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만국방담회의 축제를 준비하게 만드는 현대인들도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현대인은 유랑하면서 즐기는 관람자가 되었으니 큰 전쟁이나 대경련 도착 한순간이라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몇십만 번이나 인신지에 옮겨졌으며 그것은 가장 최신의 장제로 역사의 굶주린 자들의 피곤한 미각에 제공되고 있다. 아무리 힘차게 현을 만져도 강하고 완전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곧 우리만 약해질 것이고 다음 순간 역사적으로 부드럽게 사라지고 힘없이 멈출 것이다. 도덕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숭고한 것을 고집하지 못하며
너희의 행위는 급작스러운 타격이지 오르름되는 천둥이 아니다. 가장 위대하고 멋진 것을 완성해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도 소리도 없이 명나 대왕에게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행위 위에 역사적 청막을 치자마자 예술은 도망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충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숭고한 것으로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곳에서 순간적으로 이해하고 계산하고 파악하려는 사람은 지각 있는 사람으로 불릴 수 있지만 단지 실더가 지각 있는 사람들의 오성이라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만 그렇다. 그는 아이조차도 보고 들을 수 있는 몇 가지를 보고 듣지 못한다. 그런데 바로 이 몇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이해는 아이보다 더 유치하며 무지한 자보다 더 무지하다. 그의 양피지 같은 얼굴에 거진 많은 교활한 주렁과 얽혀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손가락의 넉넉한 놀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본능을 파괴했고 잃었으며 그의 오성이 흔들리고 그의 길이 황무지를 지날 때 이제 그는 신적인 동물을 신뢰하며 공기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개인은 쉬매지고 불안해지며 더 이상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 그는 자신 속으로, 자신의 내면 속으로 침장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이 말은 외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식의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삶이 되지 않는 교훈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뜻한다. 외면만을 본다면 우리는 즉시 역사가 본능을 추방함으로써 인간은 온통 추상과 그림자로 변했다는 것을 간구한다. 어떤 사람도 외면에 자신의 인격을 보이려 하지 않고 교양인으로서, 학자로서, 시인으로서, 정치가로서 가면을 쓴다. 단순히 인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모두 진지함의 포스트를 붙였기 때문에 그들이 진지하다고 믿어서 그 가면을 잡아보면 손에 남는 것은 넉마와 누더기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 당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너희 웃옷을 벗어라, 아니면 보이는 그대로 있어라 라고 그들에게 호통을 쳐야 한다. 남에서부터 진지한 사람이 모두 돈키호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현실이라고 추정되는 것과 씨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예리하게 주시해야 하고, 가면이 보이면 서라 누구야 라고 외치며 가면을 목덜미에서 벗겨야 한다. 기이하다. 역사가 인간을 무엇보다 정직하게 되라고 격려했다고 정직한 과거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의 영향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역사적 교양과 시민의 보편적 제복은 동시에 침해한다. 지금처럼 시끄럽게 자유인격에 관해 떠들어본 적이 없지만 자유로운 인격은 고사하고 인격도 묻지 않는다. 온통 비겁하게 자신을 감춘 보편적 인간들 뿐이다. 개인은 내면으로 후퇴했다. 그것만으로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결과 없는 원인이 있을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져도 될 것이다. 또는 거대한 역사적 세계 하렘을 지키는 감시자로 황관 일족이 필요한가? 물론 순수한 객관성은 이 황관들에게 잘 어울린다. 그런데 역사를 감시하여 그로부터 역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작품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역사로 인해 인격이 자유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해 진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말과 행위에서 진실해지는 것을 막는 일이 감시인의 임무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진실성을 통해 고난이, 현대인의 내면적 불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저 소심하게 감추는 인습과 가면 대신 진정한 원자인 예술과 종교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술과 종교는 현재의 보편적 교양처럼 이러한 욕구가 없다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그로서 변화하는 후이가 되라고만 가르치는 문화가 아니라 진정한 욕구와 일치하는 문화를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어요. 자, 그다음 시작합니다. 보편적 교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진정한 학문이며 진실한 나신의 여신인 철학은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며 어쨌든 품위